다음 주부터는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로선 일반인에 대한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잇따라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10대 남성일 경우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할 확률보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진단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주내 지방자치단체들에 1인당 $5,000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이민 전순희의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 니컬러스가 텍사스주에 상륙하면서 걸프만 해안에 걸쳐 있는 남동부 주 일대에 광범위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부스터샷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 다음 주부터는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로선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잇따라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와 세계보건기구 WHO 소속 일부 과학자를 포함한 국제과학자그룹은 어제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시트에 게재한 전문가 리뷰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데이터 가운데 어느 것도 일반인들에 대한 백신 부스터샷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하는 이점이 전 세계에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백신을 사용하는 이득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스터샷은 면역력이 약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몇몇 연구들은 코로나 백신이 델타 변이 감염에 대해 모든 연령층에서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꾸준히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며 단지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백신의 보호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엔 아직 면역세포가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면역 반응을 방해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난다면 결국 일반인들에 대한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FDA 자문위원회는 오는 17일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건강한 10대 남성일 경우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할 확률보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진단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제 가디언지는 트레이시 호웰 캘리포니아대 박사 연구팀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12세에서 17세 미 청소년을 상대로 백신 2차 접종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가운데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할 확률보다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진단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 뒤 심근염 발생률은 12세에서 15세 남성은 100만 명당 162.2건, 16세에서 17세 남성은 100만 명당 94건이었습니다. 12세에서 15세 여성은 13.4건, 16세에서 17세 여성은 1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감염률로 분석했을 때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할 때의 수치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연구진은 현재 미국의 감염률 기준 향후 120일 이내에 건강한 청소년이 코로나19로 입원할 경우는 100만 명당 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심근염 부작용을 보인 10대 남성의 86%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면서 모더나 백신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달 30일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매드아카이브에 발표됐습니다. 다만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위해 영국의 백신 자문 기구인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가 해당 논문을 영국 내 의료 책임자들에게 보내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미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주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1인당 $5,000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내 오렌지 카운티와 게인즈빌시가 직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요구를 강행할 경우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지난주 미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드샌티스 주지사는 어제 게인즈빌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해고돼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을 이유로 사람들을 해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지자체 직원들에게는 그들이 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지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백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제리 데밍스 오렌지 카운티 시장은 드샌티스 주지사의 결정들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며 오렌지 카운티는 법원이나 다른 방식으로 드샌티스 주지사의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3일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유엔 총회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19일에서 23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유엔 총회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올해 유엔 총회는 대면 회의 및 일부 화상 회의를 혼합하는 형태로 개최됩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모멘트 개회 세션 연설,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어 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등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유엔 총회에는 방탄소년단이 참석하기로 해 눈길을 끕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방탄소년단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가족이민 전순희의 영주권 문호는 지난달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전면 동결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은 전순희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 10월 비자 블런틴에 따르면 가족 이민의 모든 순위는 지난 9월 문호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해 전면 동결됐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의 답답한 흐름이 더 심화된 겁니다. 가족 이민 중 이 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은 유일하게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로 유지됐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6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이외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한편 취업 이민은 지난해 9월 전 순위가 오픈된 이래 1년 넘게 이런 오픈 상태를 유지해 가족 이민과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및 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학사학위 숙련, 학위 불문 비숙련, 4순위 종교 이민과 5순위 투자 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4순위 중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연장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서부의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복구 자금이 포함된 인프라 예산안을 의회가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카운티를 방문해 산불로 미국이 비상 상황이 됐다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 자금을 포함한 인프라 예산안을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칼도 산불로 최악의 피해를 본 엘도라도 카운티를 방문한 뒤 밤에는 주민 소환 투표를 앞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함께 롱비치 지역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핵심적인 인물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오늘 주민소환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공화당 맞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 레리 엘더도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아이다호주의 산불 피해 지역도 방문해 당국자와 회의를 갖고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서부에서는 여름철 이상고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개월째 산불이 진화되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기온이 50도를 넘어서는 폭염일수가 연간 평균 26일에 달했습니다. 1980년대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런 폭염이 나타나는 지역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BBC의 분석 결과 최근 기온이 50도를 넘어서는 폭염일수가 1980년대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C는 이런 폭염이 인류의 건강과 삶의 방식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온이 50도를 넘는 날은 1980년부터 2009년 사이 연간 평균 14일이었지만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연간 평균 26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45도를 넘어서는 날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40일에 달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환경변화연구소의 프리데릭 오토 부소장은 이런 폭염일수 증가는 100%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이 초래한 지구온난화가 극단적인 폭염일수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폭염은 인간과 자연에 치명적이고 건물과 도로, 전력 시스템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0도를 넘는 폭염은 주로 중동 걸프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올여름 이탈리아는 48.8도, 캐나다는 49.6도라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들에서도 50도를 넘는 폭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또 다른 기후연구원 시안 리는 우리가 온난화 가스 배출을 빨리 줄일수록 삶이 나아지겠지만 배기가스 배출이 계속되고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폭염은 더 심각해지고 더 빈번해질 것이며 비상대응과 복구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 니콜러스가 텍사스주에 상륙하면서 걸프만 해안에 걸쳐 있는 남동부 주 일대에 광범위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휩쓸고 간 딥사우스 지역에 2주 만에 다시 열대성 폭풍이 찾아온 건데 재난 대응 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니콜러스는 오늘 새벽 텍사스 해안에 상륙했고 남동부 일대에 강풍과 호우, 홍수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걸프만 해안을 따라 5개 주 주민 620만 명을 대상으로 홍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니콜러스가 며칠 동안 서서히 이동하면서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와 엘라베마 남부, 플로리다주 팬핸들 지역에 폭우를 뿌리고 돌발 홍수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니콜러스 최대 풍속은 시속 75km로 텍사스 갤버스턴에 350mm, 휴스턴에 150mm 비를 내렸습니다. 정전 피해도 벌써 발생했습니다. 텍사스는 53만 곳, 루이지애나는 9만 2천 곳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텍사스주는 17개 카운티와 3개 도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휴스턴과 갤버스턴 교육고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휴스턴의 윌리엄 B. 호비 공항과 조지 부시 공항에선 33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이미 큰 피해를 본 루이지애나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존 벨 에드워드 주지사는 아이다 여파로 각종 배수시설이 잔해물로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폭우가 갑작스러운 홍수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루이지애나주 전역에 최대 250mm 이상 비가 내리고 남부 일부 지역에는 500mm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뉴저지 프린스턴대가 11년 연속으로 미국 내 대학 랭킹 1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커넬대가 17위, 뉴욕대가 28위에 올랐고 뉴저지에서는 러커스대가 63위를 차지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2022년 미국 내 최우수 종합대학 순위에 따르면 뉴저지 프린스턴대가 1위에 선정됐습니다. 하버드, 컬럼비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나란히 공동 2위를, 예일대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지역 대학 중에서는 코넬대 17위, 뉴욕대 28위, 로체스터 34위 등이 전국 종합 50위 내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렌슬러 폴리텍 55위, 시라큐스 59위, 포드햄 68위, 예시바 68위, 뉴욕 주립대 써니 빙햄튼 83위,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93위, 뉴욕 주립대 버팔로 93위 등이 전국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러커스대 63위, 스티븐스 공대 83위가 전국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공립대 부문에서는 UCLA가 1위, UC 버클리가 2위에 올랐고 전국 순위에서도 각각 20위, 22위에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전국 1,466개 대학을 대상으로 1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매년 대학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순위는 웹사이트 us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한국에 유학 중인 미국인 학생들과 함께 아이스버킷 챌린지 방식을 본뜬 한류 확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K-팝과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광 등으로 확장된 한류를 선정해 도화지나 전자기기에 적고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려 소개글을 남긴 뒤 주변 친구나 지인 가운데 다음 참가자 3명을 지목해 해당 이름을 태그하는 방식입니다. 김은경 퀸즈 YWCA 사무총장이 뉴욕주 상원이 선정한 2021년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년간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에서 꾸준히 활동해왔고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2만 2천여 가족에 식품을 제공하는 등 공헌했습니다. 어제 퀸즈 YWCA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사무총장은 시상자로 나선 존 리오 뉴욕주 상원 의원 등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모든 뉴욕시 전철역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00개역에 감시 카메라 2,000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난 11일 마치면서 시전역 총 472개역 모두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팻 워렌 MTA 최고 안전 책임자는 최근 탑승객 100만 명당 중범죄 발생률이 지난 6월 1.77건, 7월 1.78건에서 8월 2.19건으로 오른 반면 감시 카메라 설치 작업이 완료돼가면서 전철 내 용의자 체포 수는 지난 7월 3,125명, 8월 3,68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상인 아마존은 오늘 배달 및 창고 분류 인원 12만 5천 명을 새로 고용했다며 신규 종사자들은 평균 시급 $18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급 노동자의 구인난이 심화돼 많은 회사들은 시급을 올리고 채용 즉시 보너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지난주 시급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제공을 밝혔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신규 채용 시급은 $15입니다. 아마존은 또 올해 안에 창고, 공항 허브 등 배달 시설을 250개 넘게 새로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5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 역시 구름이 많겠고 3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